많은 악재로 비트코인의 가격이 하락했지만 그 속에서 기관들의 움직임을 보시면 이미 답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조정을 견뎌야만 다가올 불장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비트 김선생입니다. 어제 미국 CPI 발표가 나왔었죠. 예상치보다 하회하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해 주었습니다. CPI 수치는 2달 연속 하락했고 경제학자들은 3.1%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3% 성장한 수치가 나오면서 예상보다 0.1% 하락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9월 금리 인하는 70%에서 85%까지 상승했다고 하는데요. 제롬 파월 역시 금리 인하는 11월 대선과 관계없이 간다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2%까지 떨어지면 금리를 인하해주겠다고 얘기했었는데 이걸 기다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금리 인하에 대해 매우 비둘기적인 발언을 해주면서 이번 9월 금리 발표에서 금리를 인하해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품게 해주었죠. 파월은 2일 전만 해도 인플레 2% 완화 전까지 금리 인하가 부적절하다고 말했고 미국 경제와 고용시장이 여전히 강력한 상태다라고 언급했던 인물입니다. 근데 왜 갑자기 이렇게 바꿨을까?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시면 제 구독자분들께 금리 인하는 바이든의 대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카드가 될 것이다 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었습니다. 지금 제롬 파월은 바이든이 당선이 되어야만 자리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틀 만에 입장을 바꿔버린 것이고 그 카드를 이제야 꺼냈다라고 봐도 무방한 것이죠. 실제로 바이든에 재선할 수 있는 확률은 한 자릿수로 추락했습니다. 탈중앙화 예측 플랫폼 폴리마켓은 바이든의 당선 확률을 9%로 예측했습니다. 온 미국 국민들이 보는 대통령 토론 이후 미국 국민들은 바이든이 상태가 이상하다는 걸 알게 되고 바이든의 지지율은 매우 떨어졌죠. 민주당 내에서도 바이든의 사퇴를 권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 폴리마켓은 바이든의 대선 후보직 사퇴 확률을 80%로 예측했습니다. 이건 바이든이 나와서 떨어지거나 아니면 알아서 떨어지거나 즉 무조건 떨어진다 라고 생각하셔도 될 만큼 지금 바이든 사퇴와 대선 탈락에 대한 여론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첩첩산중으로 11일 나토 정상회의에서 바이든은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를 푸틴이라고 하는 대형 참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실수로 국민들에게 대통령직 적합성 논란이 대통령 토론 이후 다시 한번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우리 바이든 형님께서 대선 탈락을 당할 명분을 계속 만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바이든 형님이 너무 불안해서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와 얘기를 나누고 있는 트럼프를 견제하기 위해 나도 푸틴하고 얘기 한번 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시다가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러시아 대통령 이름 푸틴을 얘기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지금 푸틴은 트럼프 종전 계획을 진지하게 여기고 있다고 하고 대화는 미 대선 결과가 나온 이후에 가능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트럼프의 당선 확률이 더 높은 현 상황에서 바이든과의 대화보다 트럼프와의 대화를 더 원한다라는 뜻으로 미루어 볼 수 있는데요. 이 뉴스가 나온 시점인 지난주 러시아 정부는 스테이블 코인 결제를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건 가상자산의 우호적인 우리 트럼프 형님과의 대화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 트럼프 형님은 지금 미국 대통령 중 처음으로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참여한다고 발표했죠. 지금 바이든의 지지율이 약세한 이 시점에 이 활동으로 트럼프는 우리 크립토 시장에 힘을 쏟아서 크립토 유권자들의 표를 쓸어갈 수 있게 되는 크립토 시장에 매우 고무적인 소식임이 분명합니다. 한편 바이든의 세력은 지금 크립토 시장에서 완전히 찬밥 신세가 되어버렸는데요. 실제로 지금 컨센시스의 CEO 조셉 루비는 특정 정치 세력이 가상자산 규제에 기회주의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정치 세력은 아까 말씀드린 파월, 바이든, 게리 겐슬러를 뜻하겠죠. 그래서 루빈 역시 11월 미국 선거가 가상화폐 시장에 많은 가능성을 열어줄 것이고 미국 내 규제 불확실성을 풀어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되면 바이든이 거부했던 금융혁신 기술법, 가상화폐 회계처리 법안 등 크립토 시장의 우호적인 법안들을 개선시켜주고 가능성을 열어줄 것으로 생각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이어서 솔라나 ETF 승인이 되고 이건 비트코인 대상승장을 더 길게 이끌어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독일 정부 마운트 곡스의 상환으로 비트코인이 많이 하락을 겪었는데요. 이건 일시적인 하락일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드디어 독일이 보유한 비트코인이 5,000개 미만이 되었고 이제는 하락 종료가 임박했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건 이제 더 이상 독일의 비트코인 매도가 비트코인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걸 시사합니다. 즉 악재 해소가 되었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한 트레이더는 이런 독일의 비트코인 매도를 국가가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실수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 조정이 기회라고 말하는 주기영 대표는 지난 30일 동안 커스터디 지갑 보유자들이 8만 5천 개의 비트코인을 누적했다고 자료를 통해 말해주었습니다. 또 포모에 휩쓸려 패닉셀이 나오는 동안 많은 사람들은 매수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이건 독일 정부의 매도, 마운트 곡스의 상환은 단순 지나가는 악재일 뿐이다 라는 걸 반증해줍니다. 지금 비트코인 ETF 유입량 또한 5일 동안 순유입을 기록했습니다. 이 말은 개인들은 매도하고 있지만 이 틈을 타 비트코인의 가격이 떨어졌을 때 기관들은 매수한다 라는 걸 의미합니다. 바이낸스 역시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할 때 4만 1000개의 비트코인을 매수했습니다. 정말 비트코인이 시즌 종료였다면 저희보다 똑똑한 전 세계 경제를 뒤흔들 수 있는 힘을 가진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매수할까요? 여러분들도 개미들이 하는 말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기관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답은 이미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은행 중 하나인 JP 모건에서는 가상자산 시장이 여러 청산, 악재들을 끝내고 8월부터 반등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비트와이즈의 CEO 맷 호건 역시 연말까지 비트코인이 10만 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고, 블랙록은 바네크에 이어서 솔라나 ETF 신청을 준비하면서 이 시장에 대한 가능성을 증명해주고 있죠. 이처럼 많은 기관과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이 상승할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악재로 비트코인의 가격이 하락했지만 그 속에서 기관들의 움직임을 보시면 이미 답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조정을 견뎌야만 다가올 불장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비트코인 차트를 보시면 지금 57K 부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두 개의 관점을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 관점은 제가 어제 저항선 58.6K를 강하게 뚫어주지 못하면 57.4K와 56.5K 구간까지 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 구간까지 하락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57.4K가 뚫리고 56.5K가 지지선으로 바뀐 걸 확인하실 수 있죠. 만약 이 56.5K 구간까지 뚫리게 된다면 다음 매물대 54K와 52K 구간까지 떨어질 수 있게 됩니다. 이 구간마저 떨어지게 된다면 50K 밑까지도 하락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오는 거죠. 이 말은 아직 하락 추세가 유효하다는 것이고 마지막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58.6K와 60K 구간에서 완전히 일봉 기준으로 캔들이 형성될 때까지 지켜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관점으로 지금 비트코인이 이 하락 채널 안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이 하락 채널 위를 돌파하더라도 그 상승이 속임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랩이라고 하죠. 트랩이 나오게 된다면 이번 악재로 나온 하락 저점보다도 더 아래로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보이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영상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 바이든의 대선 탈락 위기로 파월이 금리 인하 카드를 꺼냈다. 두 번째, 독일 정부 비트코인 매도 악재는 끝났다. 이제는 하락장 종료 임박이다. 세 번째, 마지막 하락을 줄 가능성이 있으니 당분간은 관망해라. 혹시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언제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